안녕하세요. 채널 호스트 꼬망입니다. 열혈사제 제3화 리뷰입니다. 김혜일이 박경선에게만 자신의 병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깊은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일이 자신의 병에 대해 털어놓는 모습은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김혜일의 결단이 더욱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김홍식과 박 대장의 대립은 권력의 역학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박 대장이 김홍식이 한국 오기 전에 서울 구담에서 꼬리 잡힐 뻔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 대장은 재구가 많이 남아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홍식이 그에게 경고하는 장면에서는 박 대장의 불리한 상황이 강조되며 홍식이 강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남두원은 술 마시고 있던 현 팀장한테 전화해 경찰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권위와 결단력이 두각됩니다. 김혜일과 구대영은 자신의 신분을 경찰들에게 드러내지만 체포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진짜 신부와 형사가 맞아서 수갑을 풀어줍니다. 혜일과 대영이 수사에 껴달라고 하지만 수사팀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김혜일과 구대영이 경찰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은 스토리에 긴박감을 더합니다. 혜일과 대영이 수사에 끼고 싶어하는 모습은 그들의 절박감을 드러냅니다. 수사팀이 그들을 무시하는 장면은 고립감을 강조하며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김홍식은 불장어 검거 당시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오상민에게 그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또 그 인간이 하이디라는 경찰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팔지 말라고 했던 해판이를 오늘까지로 알아듣자 그의 아니라며 하나의 실수, 하나의 목숨을 기억하지? 라고 말하며 경고하는 장면은 긴박감을 더해줍니다. 그는 박 대장에게 성냥갑을 건넵니다. 건물 내부에선 상민의 비명과 함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박경선이 부산에 내려와 김혜일과 만나 정보 교환을 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고독성과 합류한 혜일과 대영은 별 수확이 없자 불장어도 위험하고 그 무명팀도 위험할 거라 판단합니다. 혜일은 경선에게 정화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선은 거절하지만 혜일은 내려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경선의 반응은 작전의 긴박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편 서울에 남아있던 김인경 수녀와 한성규 신부는 부산교구 우마성당 뮤지컬 극단 창단의 도움 요청을 보고 드디어 부산으로 내려갈 명분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KTX로 향합니다. 구자영이 불장어에게 이름을 말하라고 말하지만 불장어는 죽어도 말 못한다고 버티자 시간만 지체된다고 판단한 뒤에 남두원이 눈치채기 전에 이번 둥지로 옮기려 합니다. 김홍식과 남두원의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남두원이 건어물 창고 옆 CCTV 속에서 경찰들이 오기 전에 불장어한테 작업했던 신부와 사복 차림의 인간의 정체를 궁금해하다가 대검 쪽 사람들이 말했던 인상착의를 기억해냅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존재들을 인식하고서 김홍식은 마약 형사들의 번호를 입수해 추적을 시작합니다. 혜일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현실을 접하는 장면은 인물의 감정선과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그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비되는 순간입니다. 김홍식 일당들은 백화점에 가서 정장으로 모두 갈아입고 우마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기부봉사로 어르신에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혜일은 도우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그들은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명을 도와드리면 말동무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취직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공장에 출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혜일이 무슨 공장이냐고 하자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려버립니다. 혜일 쪽도 무명팀의 1번 둥지 위치를 찾게 되고 맞은편 모텔에서 잠복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내려온 박경선은 김혜일과 만나 그동안 일어났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준비해온 정보를 받은 경선은 나쁜 놈들 깜빵깡캉스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경선은 너무 자기적이어서 짬찌미의 냄새가 너무 나서 좋다고 어떻게 쓸지를 고민합니다. 김홍식과 남두원이 만나서 키싸움을 합니다. 각각 보험을 하나씩 만들고 두원은 특공대 헬기를 끌고 오고 홍식은 두원 부모님 근처에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위험해 보이는 동맹의 볼거리와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혜일과 인경, 성규 간의 갈등은 혜일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이야기의 복잡성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요한과 송삭은 김인경과 한성규도 부산에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부산에 내려온 인경과 성규는 김혜일이 부산 신학교에 내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단독 행동하실 거면 왜 꼬맸으니 가족이니 그런 소리를 했냐고 하면서 불만스러워합니다. 이에 혜일은 자신의 잘못이니 성당에만 계시면 도움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고 하자 그때사 방금 웃게 됩니다. 고독성이 또 다른 세력을 감지하고 혜일에게 보고하자 바로 와서 잠복합니다. 무영팀이 이번 둥지로 불장어를 옮기기 위해 출발하는데 또 다른 세력이 그들을 따라가는 걸 추적하게 됩니다. 이 추적하는 장면은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두 팀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마서 강력팀은 무명팀에게 체포영장 나왔다고 협조하라고 협박합니다. 팀장은 몰래 구자영에게 현장 상황을 공유해주지만 이미 구자영은 연장된 무리들이 밖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이때 김해일이 탄 차량이 중간에 난입합니다. 이런 멋진 김해일에 등장하는 장면은 극적인 반전을 제공합니다. 제사와 예고입니다. 해일과 대영은 불장어를 구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불장어는 도망치다가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해일과 대영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와 동시에 박경선은 남부지청에 들어가 남두원을 전담 마크하며 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경선은 두원과의 충격적인 만남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사건의 전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긴장감을 높이고 경선은 앞으로의 작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해일과 대영, 자영은 마약 조직을 찾아내기 위해 공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장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범죄 조직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들을 처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각 인물의 갈등과 목표가 얽히면서 사건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